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간밤에 말이죠, 여러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저들의 수사가 2리 때 같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말이죠, 하나의 목표를 정해놓고 정권 찬탈이죠. 그 목표 하에 없는 죄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내란 몰이를 했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또 지금 주장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말이죠,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어둠의 세력과 민주당 세력, 그리고 또 거의 부화내동하는 세력들이 한통속이 되어서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을 불법적으로 찬탈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은 끝까지 말이죠, 굴하지 않고 저 반국가 세력과 싸우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말이죠, 한동훈에 대해서 제명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그야말로 신속하게 내려졌다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그동안 너무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리위의 윤민우 윤리위원장은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1월 8일 날 윤리위원장이 된 이래 닷새 만에 심야회의를 통해서 한동훈이를 제명시켰습니다. 한동훈의 제명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동안 한동훈이라는 자가 우리 당을 어떻게 망쳤는지, 그러니까 당원들은 모두 환영 일색입니다. 다만 국회의원들 중에서 소장파 의원이라는 것들이 있죠. 김재섭, 김용태 이런 것들이 당에 무슨 제의를 요구한다 그러면서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제명시키는 것을 제고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그건 통할 리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딸계, 그러니까 한동훈계 애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늘 긴급 회의를 한다 그럽니다. 긴급 회의를 해서 뭐 할 건데, 이들끼리 나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한딸계 의원들이 긴급 회의를 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한동훈은 또 똑같이 얼빠진 소리를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겠다. 아니, 당에 써가지고서 말이죠, 그 당대표라는 놈이 말이죠, 당에 해를 끼쳐가지고 제명을 당한 주제에 반성 안 하고 무슨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웁니까? 한동훈이가 언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절차 민주주의를 말하는 거야. 근데 절차를 안 지키는 놈이, 지금 보십시오. 당무감사위에 절차를 지켰습니까? 윤리위에 절차를 지켰습니까? 윤리위에서 소명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당무감사위에서 소명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답하시오. 그러면 김종혁이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가서 얘기하겠다. 한동훈이는 나가서 얘기하겠다고 말합니까? 그럼 윤리위원회 나가서 얘기할 테니 기회를 달라, 그런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 저 자식은 말이죠, 지가 지금 꾸려가지고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계속 언론 플레이만 하는 거야. 그럼 조중동이 살려줄 줄 알았겠죠. 조갑재가 살려줄 줄 알았겠죠. 정규자가 살려줄 줄 알았겠죠. 김무성이 살려줄 줄 알았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조중동 시대인지 알고 말이죠, 세상이 바뀌었어요. 조중동은 끝났어요. 어차피 말이죠, 이 세상은 이제는 좌파가 집권을 하든지, 좌파의 집권을 못 막으면 좌파가 계속 집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중동의 힘은 없는 거고, 아니면 이제 우리 자유우파가 그야말로 조중동 세력이 아닌 뉴미디어 세력이 정권을 잡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조중동이 과거에 왕노릇하고 뒤에서 밤에 대통령 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힘이 있는지 알고 저 따위 지금 망짓을 하는 거죠. 망언이 아니라 망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령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지금 사실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지금 이준석과 특검 연대를 한다 그러는데, 이 연대는 뭐냐면 이제 통일교 특검을 저들이 한다 그러다가 또 안 한다고 바꿨습니다. 저것들은 아주 거짓말을 잘하니까 통일교 특검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겠다, 유리하지 않아도 불리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통일교 특검 했다가는 자기들이 더 불리할 것 같으니까, 불리한 정도가 아니라 통일교 특검 하면 말이죠, 통일교는 문재인 정부하고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 이재명도 통일교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안 한다고 또 발을 뺐거든요. 그래서 그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개혁신당하고 같이 연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서 머무르는 건 몰라도 지금 그 이상, 예를 들어서 이준석과 합당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아마 했다가는 상당히 장동혁으로서도 타격을 입을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유튜브들이 벌써부터 장동혁에 대한 손절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동혁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호도 지금 여기서 이 방향타를 잘 잡아야 됩니다. 방향타를 잘못 잡으면 자칫한 말이죠, 좌초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현명하게 그야말로 이런 때 한동훈이를 차는 건 잘했다, 잘했는데 이준석과의 관계도 설정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장동혁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도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힘에서 지금 하나도 성명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당을 떠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명을 내지 않겠다, 뭐 그런 건데, 글쎄요, 그 당을 떠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성명을 안 낸다, 이거로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장동혁 대표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국힘에서 나온 스탠스가 상당히 아쉽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힘도 그야말로 국힘 당원들로부터 국힘 지도부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오히려 말이죠, 타라오라든지 이쪽에서는 고든착이라든지 벌써부터 한국이 이 좌파 정권이 정치범들을 사형에 처하려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또 지금 내란 하더니 결국은 사형시키려고 내란 했느냐라는 또 지금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또 국제인권단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사형 폐지국인데 말이죠, 사형을 구형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힘에서 한마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것들이 하는 것이 다 쇼라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어차피 쇼고, 그렇지만 그래도 국힘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법과 원칙에 의할 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졌느냐, 그거는 지금 특검의 논리일 뿐이다, 판결을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하든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지금 논평은 나왔어야 되는 건데 상당히 지금 장동혁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윤 대통령을 두둔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또 선거를 치러야 하고 그런 것들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국힘당에서 지금 사형을 더군다나 구형한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꿀먹은 뭐처럼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지금 형국에 대해서, 이 전국에 대해서 강실업 TV의 채널을 고정시키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여러분께 그 한동훈 제명 소식, 그리고 윤 대통령 또 사형 구형 소식, 그리고 또 윤민우 위원장이 또 잘했다는 소식 등을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아주 신속하게 그야말로 지금 빠르게 돌아가는 지금 전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 강시업 TV를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말이죠, 스탠스를 갖다가 좀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유튜브 같은 데서는 지금 또 장동혁을 벌써 이제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 또 어떤 유튜브 같은 데서는 그냥 장동혁 만세를 외치고 있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어떤 데서는 너무 심하게, 뭐 요새 그런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장동혁 배신자론을 들고 나오고 있고, 뭐 그런데 그거는 뭐 각자가 뭐 그렇게 논평하는 것은 자유일지 모르지만, 우리 강실업 TV 독자들은 적어도 말이죠, 우리 강실업 TV에서 저와 함께 그렇게 아주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 국힘이 나아갈 방향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유우파가 정권을 찾아올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말이죠, 저들에게, 좌파 애들에게 하나의 그 빌미를 주고 그러면 안 되고, 또 한동훈 세력에게 또 빌미를 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준석 세력에게 어떤 또 여지를 주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 가면서 그렇게 같이 생각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강신업 TV에서는 말이죠, 저 한동훈의 이제 바로 분명히 바로, 그러니까 이제 발악
발악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오늘 뭐 한동훈계 의원들이 긴급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모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들 모여봤자 뭐 한 줌에 그야말로 뭐 그 아무것도 안 되는 세력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할지 뭐 탈당을 얘기할지 지들이 가서 당을 만든다고 할지 뭐 당을 만들 우위는 못 됩니다. 그래도 이준석이는 어쨌든 간에 나가서 당이라도 만들었지만 저 우위는 그런 우위도 못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얘기와 함께 뭐 당을 갖다가 뭐 지금 그 자기가 반드시 당에서 뭐 재심을 통해서라든지 어쩌고 해서 당에서 뭐 살아남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한동훈이는 이제 이번에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렸습니다. 원래가 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밭을 멜 때 말이죠. 이 잡초를 뽑으면 이걸 갖다가 완전히 말라 죽이든지 밟아서 뭐 없애버리든지 그래야지 그걸 그냥 던져놓고 냅둬버리면 그때 또 마침 비가 오면 말이죠. 그게 또 다시 또 그 잡초가 다시 거기서 다시 싹을 틔우고 자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완전히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됩니다. 강신업 TV입니다. 한동훈계 발악이 시작되는데 한동훈의 발악을 우리가 끝까지 완전히 제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